네, 앞 시간에서 제가 하나의 상품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로의 그 이익이 맞아 떨어져야지 상품이 정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수요자 입장에서 쉐어하우스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쉐어하우스를 갖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살펴보기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빨리 쉐어하우스 만드는 걸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거 설명하나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쉐어하우스가 왜 생기게 되었고, 왜 그 사람들이 만족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쉐어하우스를 직접 운영하시거나 만드실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한번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어하우스에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희가 앞 시간에서도 1인 가구들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쉐어하우스에 부부가 들어오거나 또 뭐 가족 단위가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 1인 가구가 많이 들어오셔서 사시는데, 뭐 1인 가구가 다 쉐어하우스에 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쉐어하우스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구가 많이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쉐어하우스가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겠죠. 네. 사람이 많으면 식당이 하나 있다 그러면 사람 수가 많으면 뭐 다 들어와서 먹진 않더라도 사람이 많으면 일단 거기가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가구가,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매년은 아니고 한 3, 4년 간격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 조사만 하더라도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에서 한 28% 정도 차지를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30% 육박을 했고, 지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미 30%를 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쉐어하우스로 들어와서 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쉐어하우스로 들어와서 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자체가 일단 많다는 건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번 1인 가구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인 가구들이 왜 늘어났을까요? 네, 1인 가구들. 쉐어하우스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되는 그 시점을 살펴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혼자 살게 되죠. 네, 뭐 서울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가족과 이제 학교로 통학을 하게 되겠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생활하면 그때부터 1인 가구가 보통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간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게 되면 2인 가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이 1인 가구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을 4년 만에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죠. 요즘엔 뭐 교환학생, 또 어학연수, 그리고 또 그냥 중간에 한 1년 정도는 그냥 휴학을 하는 것 같아요. 경험을 쌓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이 바로 되면 좋은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취업 되기 전까지 한 7, 8개월 정도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신조어가 있죠. 취업준비생. 잘 생각해 보시면 취업준비생이라는 단어가 예전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IMF 때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졸업을 하고 나서도 바로 취업이 안 돼가지고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취업준비생이란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을 가더라도 예전에는 한번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다니는 게 평생 직장 개념이 되게 컸다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죠. 네, 들어가가지고 한 1년, 2년 살다가 네, 바꾸세요. 또 바꾸고 마음에 안 들면 적성이 안 맞으면 옮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하는 시점도 좀 늦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는 당연하게 결혼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살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것저것 뭐 직장도 옮기고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모이지 못했고 서울에서 아파트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나 결혼 안 하고 살래. 그냥 포기하는 세대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기간이 네, 예전에 비해도 훨씬 더 늘어나 버렸겠죠. 네, 요런 배경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런 1인 가구 기간이 늘어난 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표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뭐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네, 38%,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했을 때 한 38만 원 정도는 그냥 밥값으로 내고 집값으로 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이가 더 들어가고 그다음 30대, 40대가 되면 한 10% 정도 비율로 떨어지는데 일단 셰어하우스에 많이 사는 그 거주, 그다음에 그 연령대가 주거비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상에서 최소 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뭐 주거 빈곤 경험률, 그러니까 고시원 정도 되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경험해본 사람들의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의 집값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 그 집값을 부담하기에는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요런 이제 좀 힘겨운 조건 때문에 셰어하우스를 들어가서 산다? 라고만 하기에는 그러면 조금 셰어하우스를 너무 그냥 수동적으로만 바라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분명히 셰어하우스도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 일단 기존의 이제 셰어하우스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고시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살펴보면 많이 좁았습니다. 네. 고시원 생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좁고요. 이렇게 한번 손 뻗으면 벽이 막 이렇게 닿을 정도의 아주 좁은 공간이었고, 그 옆에 보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사는 그 원룸 형태 있잖아요. 네, 벽지가 이렇게 꽃무늬 이상한 모양이어도 네, 요런 것도 못해도 1000에 한 6, 70은 줘야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그 옆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런 오피스텔 같은 네, 이런 멋진 집들 어떤가요? 네, 요런 집들 서울에서 살려고 하면 1000에 한 8, 90, 90, 100만 원 뭐 줘야지 가능하겠죠. 이렇게 좀 1인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금전적으로나. 그런데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혼자 쓰는 방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고시원에 비해서 충분히 넓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공용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이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일부분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되게 넓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또래들과 모여서 어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즐겁고 좀 더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관점에서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보통 혼자 살게 되면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셰어하우스는 저 같은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가지고 하자 보수를 해주거나 뭐 침대 소파를 갈아주는 중에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출력을 많이 해야 되고 레포트도 많이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같은 또래들이 어울리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면서 뭔가 자기들만의 그런 대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보내는 시간도 가능한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때문에 셰어하우스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셰어하우스를 찾는 가장 큰 요소를 3가지를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도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증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셰어하우스 일반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월세 한 2달치 분에 예를 들어 월세가 한 50만 원이라고 하면 2달치면 100이 되겠죠. 셰어하우스 보증금은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뭐 20대들이 방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냥 원룸 대학가 근처 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증금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집이나 좋은 집을 구한다면 2, 3천 원 뭐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많은 분들이 셰어하우스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 기간 때문에 고르는 게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룸이라던가 주거 환경을 고를 때 기본적으로 1년에서 못해도 기본적인 계약이 2년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그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는 대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뭐 교환학생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직장에 들어간 친구들 역시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파견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 기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쉐어하우스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6개월밖에, 계약 기간이 평균적으로 6개월밖에 안 되니까 들어와가지고 언제든지 교체를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파기하고 간다 하더라도 뭐 위약금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쉐어하우스를 많이 찾는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자분들께서 쉐어하우스를 많이 찾으시는데 그 이유 중에 상당수가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도 운영하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근데 왜 쉐어하우스를 찾으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혼자 생활해 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꽤 크시더라고요. 저도 운영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정도로 꽤 이제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쉐어하우스는 보증금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도 6개월이라든가 그 이하로 되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많은 입주자들이 찾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그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